자, 그럼 관련해서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들으신 것처럼 이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명문 만남 얘기부터 해볼 텐데, 자, 총선 전이었던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에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 영상부터 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.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. 이런 말씀을 하셨고, 특별히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한 이런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,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, 이 부분에도 공감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말로 잘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, 이 사저 앞에서 두 사람이 손잡고 만나는 모습 나왔고, 사실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어떤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이 만남이 이루어져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, 자, 서정욱 변호사님, 이 40분 동안 비공개 회동 가셨는데 그 안에서 뭐 이 검찰권에 대해서 흉기, 뭐 정치 보복의 수단 이런 말들이 오가서 좀 공감을 이뤘다고 하는데, 자,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 사람에게 필요했던 만남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? 뭐 한마디로 이제 그 방탄 동맹이다. 그러면서 이제 그 일시 5월 동주. 5월 동주. 원래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사이가 원만하지 않아요. 왜 그랬죠? 여러모로 비명 행사. 총선 때요. 예, 총선 때 공천도 친 문재인 계열은 많이 학살당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원래는 사이가 안 좋은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이인데 일시 이제 그 방탄 때문에 잠깐 이제 같은 배를 탄 거죠. 그래서 이제 5월 동주를 하는데 예. 뭐 이 사건은 보복이 아니고요. 이재명 대표 수사도 이제 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됐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소도 이미 그 2019년 20년부터 이제 고소가 됐던 거예요. 예. 그러고 나서 이제 일시 캐비넷에 있다가 수사가 이제 작년 본격화됐는데 마치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없는 걸 표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거짓말로 호도하면 안 되고요. 그리고 이게 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검찰을 공개하면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말이 됩니까? 그리고 떳떳하면 이게 왜 제대로 이게 조사를 안 받아요? 전부 가슴 묵비권 다 진술 거부권 하잖아요. 원래 범죄자들이 할 말 없을 때 하는 게 묵비권 아닙니까? 진짜 억울한 사람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묵비권 할 리가 있습니까? 저는 성실하게 조사받으라 이렇게 촉구합니다. 네, 김상일 부대변인. 네.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만남이 어떤 뭐 지지자층이든 어느 쪽이든 뭐 메시지를 좀 분명히 냈다고 보십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 형평성 있는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강하잖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요, 일단은 형평이 깨지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십시오. 여당은 다 깨끗한 분들만 모여 계시고 야당은 범죄자들만 드글드글 합니까? 국민들이 볼 때 그럴까요? 근데 왜 수사는 야당만 그렇게 전방위로 샅샅이 뒤지듯이 압수수색도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 받았다는 사람들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왜 그럴까요? 형평이 깨졌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자 하나의 사례로 보여주는 것보다 2개 이상의 사례가 되면 어떻게 되죠?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기사화가 되잖아요. 1개의 사례는 특수 사례라고 보지만 2개 이상의 사례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여론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두 분이 만나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이것이 두 분 간의 어떤 앞으로의 화합의 계기가 될 것이냐,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5월 동주란 말에는 기본적으로 그럼 동의를 좀 하시는. 그러니까 분인가요? 그거는 시작이잖아요. 그야말로 그냥 계기잖아요. 계기는 되는데 그 계기가
화합으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한마디씩은 하셨는데 후속이 없었던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분 다 좀 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후속적인 활동들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.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네, 서 변호사님의 어떤 그 방탄 동맹과 뭐 5월 동조에 대한 뭐 어떤 평가를 좀 애들로서 아니 근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. 방탄이라는 표현을 쓰는 네.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봐요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탄을 어떻게 합니까? 무슨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그냥 여론적으로 좀 더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 대변을 좀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지 이걸 방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미지 더 씌우기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어떤 평가도 하고 관심 있게 보고 계셨는데, 자, 국민의힘은 이 만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목소리 듣고 오시죠. 양산이 검찰 수사의 도피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5월 동주가 애처롭습니다. 야권의 정치 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입니다. 아울러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합니다. 네, 말씀하셨던 부분 이 국민의힘에서 뭐 논평으로 그대로 아무튼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, 자,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말씀 나눴다시피 이 총선 앞두고 양측이 좀 공천 문제로 좀 시비가 좀 붙었고, 시비라고 그렇고 좀 갈등이 빚는 모양새가 좀 나왔었는데, 이재명 대표가 평선에서 시위가 우리 진영에 좀 아무 도움 안 된다 이런 글도 좀 남겨서 뭐 모르겠습니다. 이 검찰 수사 이번 계기로 친문 간 어떤 계파 갈등을 좀 해소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아마 근데 뭐 일시 동맹 하겠죠. 일시. 일시 동맹이다. 예. 아마 근데 그 나중에는 결국 대립될 겁니다. 지금 신상김이 있거든요. 김동연 경기도지사. 네. 이분도 이제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 상당히 대립하고 있어요. 25만 원 지원금이나 네. 전해철 영입. 그다음에 이제 그 김부겸 이분도 이제 본격 활동하잖아요.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도 돌아오거든요. 이래 되면 이제 그 어차피 친문하고요. 그다음에 친명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어요. 다만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손을 잡는데, 제가 방탄 동맹을 비판하던데 방탄 동맹 지금 벌써 근데 그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. 네. 거기에 보면 이제 김영진 의원 있잖아요. 민주당에서요? 옛날에 7인에 네. 김영진 그분이 위원장이고 한 10여 명 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게 뭐냐?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관련자 고발 뭐 이런 거 하겠다고 써놨더라고요.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그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탄핵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검찰을. 저번에 했잖아. 4명 지금 검사 탄핵하겠다 하잖아요. 방탄 탄핵. 이런 걸로 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한다거나 고발한다거나 심지어 탄핵한다거나 이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. 입법을 한다거나 이런 게 바로 방탄동맹이 아닌가. 실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했던 똑같은 걸 문재인 대통령 수사팀에도 저는 할 수가 있다. 네. 이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자, 문재인 전 대통령도 뭐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정부를 겨냥한 발언도 했는데 뭐였냐면 민주당이 재집권 준비해야 된다.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해서 지금 나라가 좀 혼란스럽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네. 자, 이런 큰 지금까지 말씀 나눈 그 틀에서 해석할 수 있는 뭐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? 아니 찾아온 손님에게 덕담을 안 해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? 저는 뭐 이렇게 덕담 차원 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. 방탄 동맹이라는 말은요, 우리가 검사 탄핵이 과도한 것처럼 너무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제가 볼 때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자꾸 정치권에서 새기지 못하는데 이 과유불급이에요. 그리고 좀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김영진 의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좀 인격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을 좀 하시던데 김영진 의원이 TF장이면 그렇게 할 사람 아닙니다.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는 정성호 의원과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분이잖아요. 네. 합리적인 어떤
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내부에서 어떤 균형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일반화 오류에 의해 가지고 한쪽으로 확 치부해 버리시니까 저는 이건 너무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 적으로만 모든 거를 보는 이런 성향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유감스럽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서 변호사님이 언급하셨던 이 야권의 삼김 중에 한 분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도지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당론으로 거기까지 채택했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. 자,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듣고 오시죠.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저는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주는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. 지금 전 국민 25만 나눠주면 13조가 든다 그래요. 네. 이 13조는 하늘에 떨어진 돈이 아닙니다.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입니다. 네. 네. 서 변호사님, 저는 이 여당 인사가 아니라 야권 쪽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김동연 지사가 차별화를 한 겁니까? 이 반기를 든 겁니까? 뭡니까? 뭐 저는 김동연 지사도 좀 문제가 있다 봐요. 지금 이제 본인도 지금 돈을 빚내가지고 뿌리자는 주장 같아요. 다만 이제 똑같이 25만 원씩 뿌릴까? 꼭 필요한 분한테 아니면 이제 좀 어려운 사람한테 많이 뿌릴까? 예. 이거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까? 마치 이게 김동연 지사도 자기 손에 13조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. 13조를 들고 이게 어디 있을까? 막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. 근데 13조가 지금 있습니까?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야 되잖아, 본인 말대로.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13조가 떨어질까요? 저는 떨어진다고 안 봅니다. 따라서 이제 어떤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죠. 13조 빚내서 미래 세대 돈을 약탈해가지고 지금 이게 뭐 똑같이 뿌리든 어려운 사람 더 뿌리든 뭘 하든 그런 게 미래 세대 분을 약탈하는 거다. 가능하면 이게 우리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좀 허리띠 졸라매더라도 저는 이렇게 그 후손들한테 부채를 많이 넘겨주는 이런 게 정책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. 자, 김남국 부장님 궁금합니다. 어쨌든 이 반기를 든 모양새 민주당 내부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한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하신 말씀부터 네.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재정 전문가를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. 재정이라는 거는요 썬크 코스트예요. 네? 그거는 써서 경제를 살리는데 효율을 효과를 최고화하면 되는 거지 그게 쓰지 말아야 될 돈이 아니에요. 그래서 13조를 쓰자는 거는 13조를 쓰면 다른 데 사업을 줄이거나 다른 방식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건데 미래 세대의 돈을 약탈한다 뭐 한다 이런 표현은 이게 재정의 개념을 조금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네.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이것이 뭐 반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네.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. 어떤 무슨 뜻일까요?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가 무슨 군주가 아니잖아요. 왕이 아니잖아요. 그게 무슨 반기입니까? 다른 이견을 못 내는 겁니까?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까? 이런 건 충분히 토론의 거리가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반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뭐 어느 당이건 상관없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퇴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이런 이견이 있으면 내부에서 이견이든 뭐든 토론을 통해서 이게 의사결정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있잖아요.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인데 자꾸 남의 의견은 무조건 악으로 몰으려는 이런 모습 이거는 저희가 지양해야 된다 네. 이런 생각.